송성문 선수가 출국을 했다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쵸. 그리고 귀국을 했다는 기사가 떴고 아니나 다를까 계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단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송성문 선수의 계약 소식이 이제 오늘 새벽에 들려왔습니다. AP통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 여러 매체에서 좀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면 그냥 큰 틀에서 보면 4년 1,500만 달러 계약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제 송성문 선수가 포스팅에 돌입을 했고 네. 내야 강화가 필요했던 팀들과 좀 많이 연결이 됐잖아요. 뭐 애슬레틱스에서 막 뭐 여러 팀들이 연결됐는데 결국엔 좀 우리 팬들에게도 좀 친숙한 좀 익숙한 구단이죠. 샌디에이고와 좀 손을 잡게 됐습니다. 계약금은 100만 달러이고요. 그리고 연봉은 총 900만 달러인데 네. 2026년 250만 달러, 그 다음에 내년에는 3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2028년에는 350만 달러 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옵션도 좀 포함이 됐는데요. 2029년 그러니까 네 번째 시즌이죠. 네. 4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송성문 선수가 갖고 있는 옵션이라서 네. 송성문 선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고요. 2030년에도 옵션이 하나 있는데 요건 상호 옵션입니다. 네. 700만 달러짜리 상호 옵션인데 요건 이제 양측이 서로 다 이제 합의를 해야 이제 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 송성문 선수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29년 400만 달러까지고, 그리고 만약에 2030년에 상호 옵션이 실행되지 않으면 구단은 바이아웃 금액 100만 달러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500만 달러가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라고 네네. 좀 정리를 해보면 계약금 100만 달러, 네. 그 다음에 요 연봉 900만 달러. 그래서 합쳐서 1,000만 달러. 그렇죠. 3년간의 연봉. 네, 예. 그렇습니다. 1,000만 달러고, 그리고 2029년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옵션 400만 달러. 그렇죠. 1,400. 네. 여기까지가. 그리고 2030년에 이 바이아웃 금액 이게 100만 달러. 100만 달러. 그래서 1,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순수 송성문 선수가 다 계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1,500만 달러라고 나온 것 같고 네. 뭐 최대로 막 이제 더 뭔가 옵션도 실행되고 하면 더 많아지겠죠. 금액이 뭐 2,000만 달러를 아마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요 좀 또 보니까 신인왕을 수상할 경우 다음 시즌 연봉이 100만 달러 뭐 인상이 되고, 그리고 MVP 투표에서 5위 이내에 포함되면 남은 계약 기간 연봉이 매년 100만 달러씩 오른다. 네. 뭐 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선수에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조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밖에도 샌디에이고 구단은 통역과 한국 왕복 항공권 제공을 좀 송성문 선수에게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원소속팀 키움은 이 300만 달러의 포스팅 비용을 받게 됩니다. 네. 저희가 좀 포스팅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금액이 한 4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키움의 올 시즌 상위 연봉 40인 그 금액을 보면 44억이 안 되거든요. 43억 뭐 9천만 원 뭐 요 정도 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키움은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송성문 선수는 지난 19일 날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내일 23일 새벽 이제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서 귀국을 해서 취재진과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나가보세요. 예, 제가 나갑니다. 네, 가까운 예. 공항에 가깝잖아요. 예, 뭐 검암역 뭐 첫차를 타고 뭐 가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럼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연봉에 대해서는 살짝 뒤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샌디에고를 택했습니다. 애슬레틱스 뭐 여러 구단 이름이 사실 나왔었어요. 맨 처음에 출국한다고 했었을 때 뭐 카더라라고 하기로는 이제 추측 기사였겠지만 어디와 유력하다, 저기와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한두 가지 떴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애틀, 예. 뭐 에인절스, 뭐 여러 군데. 그러니까 작년에 김혜성 선수 좀 떠올려 보시면 그때도 내야 보강 필요했던 팀들과 좀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때랑 좀 상황이 좀 비슷했다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두 분께서는 뭐 메이저리그 전문은 아니십니다만 행선지가 샌디에고로 됐다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지점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샌디에이고가 내야수 유틸리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김도영 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국 내야수가 나오면은 한국 내야수가 이제 미국 진출 얘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팀이 시애틀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애틀은 언제 한번 이렇게 계약 한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샌디에이고로 이렇게 확정이 됐죠. 근데 시애틀이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네.
일단 샌디에고 하면 우리한테는 김하성 선수 덕분에 좀 익숙한 구단입니다. 아무래도 네. 김하성 선수로 재미를 좀 봤기 때문에 이 한국인 유틸리티 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은 서부 지구에 우리 선수들이 꽤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롭긴 해요. 그 뭐 지금 뭐 김혜성, 네. 이정우, 송성 그러니까 히어로즈 출신 선수들이 지금 다 다서부 지구에 네. 몰렸으니까 맞대결을 한 12번, 13번 하잖아요, 보통 이 두 팀이. 그러면은 이 세 선수가 맞대결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서부 지구를 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확실하게 좀 주전 자리를 보장받은 선수는 좀 이정우 선수라고 좀 봐야 되고 나머지 두 선수의 경우에는 조금 입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제 송성문 선수가 가는 게 좀 김혜성 선수한테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뭐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샌디에고로 이제 행선지가 택해졌으니까 샌디에고 내에서 송성문 선수가 어떤 역할로 쓰임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주전 경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샌디에이고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삼루수의 마차도. 매니 마차도. 네. 그다음에 유격수의 젠더 보가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인 제이크 크로네너스. 뭐 요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샌디에이고가 크로네너스를 좀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 좀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송성문 선수한테는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크로네너스 선수가 뭐 트레이드 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좀 시즌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송성문 선수가 좀 제대로 풀타임 주전 보장을 받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격수도 보가츠 선수는 이제 우리가 항상 뉴스 전달하면서 김하성 선수와 경쟁하던 네. 보가츠 대신에 뭐 유격수에서 활약을 펼쳤다. 이게 항상 따라붙는 그런 네. 거였거든요. 보가츠의 부상 덕분에 뭐 김하성 선수가 좀 더 활약을 펼칠 수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삼루수 매니 마차도도 굉장한 스타 선수고 그리고 일루수도 크로네모스도 그렇고 2루밖에는 딱히 빈 공간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계약 규모를 보면은 이제 김혜성 선수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주전으로 보고 데려온 게 아니고 유틸 자원으로 본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를 주전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경쟁을 해야죠. 현지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아마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그 송성문 선수 영입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놓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보는 시각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주전 선수들이 조금 쉬어야 될 때 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마차도 선수가 뭐 좀 체력 안배가 필요해서 지명 타자를 해야 되거나 좀 라인업에서 빠져야 된다. 그런 날에 이제 뭐 송성문 선수가 서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송성문 선수가 지금 제일 큰 장점이 어떻게 보면 유격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KBO 리그에 있을 때도 2루와 1루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좀 약간 무게감이 있는 왼쪽 내야에 비해서는 좀 오른쪽 내야가 그래도 조금은 보강이 좀 필요했다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좀 1루, 2루를 송성문 선수가 좀 노리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네너스 선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송성문 선수에게 오른쪽 내야에서 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좀 상황이 어떻게 좀 변할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자주 출전 기회를 받아서 송성문 선수의 활약상이 우리 귀에 눈과 귀에 잘 전달되는 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봉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금 100만 달러에 3년 900만 달러입니다. 네. 뭐 250, 300, 350? 예. 네, 맞습니다. 예. 250, 300, 350만. 예. 네, 네,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4년 차에 400만 달러, 바이아웃 100만 달러 이렇게 합쳐서 1,500만 달러인데 이 정도면은 우리 돈으로는 이제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긴 합니다. 1,500만 달러가 4년에.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제 메이저리그 우리
천조국 형님들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 계약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은 사실 있죠. 근데 송성문 선수가 그동안 뭐 취재진과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사실 메이저리그 정말 막 가고 싶다. 뭐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비우고 조금 편안하게 도전을 하자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막 엄청난 대박 계약을 노리거나 뭐 그런 스탠스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금액을 놓고 보면 이 송성문 선수가 이 지난 8월 달에 키움과 BFA 단연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금액이 6년 120억. 6년 120억. 근데 지금 지금 보장된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니까 사실 송성문 선수 입장에서는 금액 면에서 조금 더 확실히 좀 많은 금액을 이제 품게 된 거니까 뭐 송성문 입장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행을 좀 택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단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 옵션 뭐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단장님 왜 1,500만 달러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보장된 금액 선수가 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센티브 이런 걸 빼고 네. 그런 걸 빼고 했을 때 선수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달러다. 라고 해서 아마 현지 매체에서는 4년 1,500만 달러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이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 김혜성 선수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뭐 막 이렇게 뭐 여러 인센티브 조항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3 플러스 2년 2,200만 달러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가까운 사례로 만약에 다저스 행을 선택했던 김혜성 선수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김혜성 선수의 계약보다는 금액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앞에 3년, 그러니까 이렇게 뭐 3 플러스 2년, 김혜성 같이 네. 이런 거는 3년을 갖고 평가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송성문 선수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3 플러스 1 같은데 이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4년 계약으로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비슷하거나 김혜성 선수가 약간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붙는 뭐 신인왕 탔을 때 100만 달러, MVP 5위 안에 들었을 때 100만 달러는 유틸리티잖아요. 뭐 출전 기회를 얼마나 주려고. 뭐 물론 이제 동기부여 측면에서 좋죠. 네, 네. 예,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더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축구 선수한테 득점왕 하면 내가 득점 5위 안에 들면은 얼마 더 줄게. 그쵸. 이것과 좀 비슷하게 들려서 일단은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김혜성 선수를 빗대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리고 이제 LA 다저스가 샌디에고보다 훨씬 더 커다란 빅마켓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지출하는 1,500만 달러라는 돈은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기 때문에 중용될 만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규 계약은 아니다. 네. 라고 일단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와 자꾸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좀 금액이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3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혜성 선수가 올해 좀 어떻게 활용됐느냐라고 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풀타임 주전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샌디에이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송성문 선수가 어느 한 자리를 딱 이렇게 붙박이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대박 계약은 아니고 어쨌든 다만 그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좀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김혜성 선수도 맨 마지막에만 출전 기회가 좀 적었지 사실 시즌 내내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에 저희가 그 연초랑 그 시즌 초반에 예측했을 때는 왜 다저스를 가서 그냥 에인저스를 가지 저렇게 주전 경쟁 빡센 데 가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나 심지어 돈도 더 적게 받고 네. 라고 했었는데 김혜성 선수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잘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석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김혜성 선수가 올해 정규 시즌 71경기 나왔고 그리고 뭐 포스트 시즌 가서 사실 경기를 많이 뛰지는 못했어요. 근데 매 시리즈 어쨌든 로스트에 들긴 했으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내 존재감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보여줬다. 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아무쪼록 좀
같은 팀 내 동료의 부상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송성문 선수의 특장점을 좀 이제 시즌 전에 좀 많이 발굴을 해내서 중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뭐 덧붙이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혜성보다 더 기회가 더 있지 않겠어요? 일단은 상황이 보면 팀 내 자체 상황 그렇죠. 자체가 LA 다저스 뎁스랑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샌디에고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계약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샌디에고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의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저스 입장에서 내외야 유틸리티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 네. 반대로 송성문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내외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그런 팀과 어쨌든 잘 이렇게 찾지 않았나 송성문 선수 입장에서. 네. 물론 저는 이 스프링 캠프와 이 시범 경기 요때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김혜성 선수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리플 A에서 좀 시즌을 시작하게 된 거니까 송성문 선수가 좀 초반에 좀 자신의 존재감을 좀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키움은 또 하나의 선수를 보내고 이제 6명째 보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죠? 여섯 번째 예. 메이저 리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이 누구였죠? 박병호, 박병호, 강정호, 박병호, 강정호. 예. 예, 그다음에 김하성인가요? 그다음 김하성, 이정우, 이정우, 김혜성, 송성문. 와, 빅리그상 대단하네. 네.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야스만. 네. 거의 뭐 이거는 차라리 그 학원을 네, 따로 이제 키움 말고 키움 아카데미 하나 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받아내는 돈이 300만 달러.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4억 원. 네. 근데 저희가 이따가 뭐 셀러리 캡 얘기를 하겠지만 키움의 올 시즌 그 상위 40명 연봉보다 훨씬 많은 훨씬 아니고 조금 높은 조금 예, 높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6년 원래 그 BFA 단연 계획 네. 말이 자꾸 안 붙어가지고 네. 6년 120억이었지 않습니까? 네. 요건 아예 백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예 예, 백지가 예. 되는 거고. 네, 계약 조건이 그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팬들이 궁금한 거는 과연 키움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건 단장님 얘기를 먼저 좀. 네. 네. 아니 그게 과거에 5번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포스팅으로.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하성 때는 그 FA를 외부 FA 영입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성과는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전후는 없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정우, 김혜성 없었고 네. 앞에 박병호, 강정호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시도를 했죠. 네. 그 당시에. 근데 되게 좀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그 성과는 없었지만 사실 그때 이제 이정우 선수가 이제 마지막 1년 남았을 때 그때는 이제 원종현이나 이렇게 좀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제 김하성의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근데 사실 지금 키움 전력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너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키움을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돈을 너무 많이 쓸 때 무슨 구단 운영을 이렇게 진짜 뭐 깔아주는 구단도 아니고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했는데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반대로 보면은 지금 또 돈 쓸 때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든단 말이죠. 안우진도 어쨌거나 내년 시즌에 못 뛸 거고 여러모로 했을 때 지금 돈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맞거든요. 그럼 언제 써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지. 네, 이거 뒤에 나오지 않나요? 네. 그죠. 예. 아.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